의학용어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남성 생식기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남성 생식기계에 대한 밑에 보시면 해부학적인 부위명, 그래서 사실 여성 생식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생식기계의 해부학적 명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월경, menstruation이라든지 아니면 분만, 웨이버, 뭐 그 딜리버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성 생식기계는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남성 생식기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해부학적 명칭이라든지 주요 어근, 증상이나 질환 용어,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진단이나 그에 따른 치료 용어, 수술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일 남성의 제니탈 시스템, 남성 생식기계의 결합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남성을 메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남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엔드로라는 결합형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랜스 페니스, 음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발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발라나이티스라고 해서 음경에 있는 귀두 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발라나이티스, 그래서 발란이라는 결합형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히든, 하이든, 숨어 있다, 잠복해 있다 라고 해서 크립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네. 여기 보면 크립토키디즘이라고 해서 잠복완, 네. 그래서 크립토키디즘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에피디다미스라고 해서 에피디디미스라고 해서 부고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도 앞에 똑같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 에피디디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고환은 이제 보통 이제 고환에서 이제 정자가 올라와서 성숙하는 요 기관을 부고환, 에피디디미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퓨니큘이라고 해서 퓨니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스퍼마토코드라고 해서 스펌, 정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관을 정삭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티클이라고 해서 고환 같은 경우는 올키오, 이런 이제 단어, 테스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피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라고 해서 전립샘, 그래서 우리 전립腺 염증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프로스테이트라는 단어를 같이 그냥 사용을 하게 되고요. 우리 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퍼마토조아라고 해가지고 정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스펌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정관이라고 해서 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소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성접촉 이라고 해서 이 생식기계에서 또 이제 성병 같은 경우가 이제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네랄 디지즈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병, 그래서 베네라는 결합형 용어를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어 같은 경우는 BPH가 아마 남성 생식기계에서 또 가장 많이 또 사용하는 요런 약어일 텐데요. 이 BPH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드신 어느 정도 이제 장년층 이상의 남자분들이 이 프로스테이틱이 하이퍼플라시아 좀 커져 있는 요런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BPH 같은 경우는
앞에 비나인이라는 양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인데 양성인 경우, 그래서 요 하이퍼플라시아 또는 하이퍼트로피, 그래서 과다하게 형성된, 그러니까 전립선이 조금 커진 이런 상태고요. DRE라고 해갖고 디지털 렉탈 익자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위에 있는 BPH 같은 거 검사할 때 직장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검사하는 요 방법을 DRE, 직장 수지 검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GU 같은 경우는 제니토 유리너리라고 해서 비뇨 생식기계 얘기할 때는 GU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GU 같은 경우는 고노코칼이라고 해가지고 요 임균성 유레스라이티스 요도염인데요. 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비임균성 요도염, 그러니까 고노코칼 유레스라이티스가 있고 논 고노코칼 유레스라이티스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SA 같은 경우는요, 요거 이제 뭐 그 암 표지자 검사할 때, 그 전립선의 암 검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 PSA인데, 저희가 이제 뭐 남성 좀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오셨을 때 PSA 검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TUR이 있고 TURP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유레스랄 리섹션이라고 하는데, 이 P 같은 경우는 프로스테이트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 경요도 전립선을 절제하는 이런 수술 방법을 TU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VD가 있고, 그 다음에 VDRL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베네랄 디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병, 근데 여기에다가 리서치 레보레이토리라고 해서 이렇게 선별 검사를 리서치 레보레이토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성병, 그러니까 매독 검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VD는 성병을 얘기를 하는 거고, RL을 붙여서 리서치 레보레이토리라고 해서 성병에 대한 이제 그 선별 검사를 VDR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성 생식기계 기능, 남성 생식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부모와 닮은 종족을 보존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남성 생식기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포마토조아라고 해서 정자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자 생성은 이제 고안에서 하죠. 고안 테스티스에서 하는데요. 이 정자가 일생 동안 수십억 개를 생성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사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ejaculation 사정 같은 거를 이제 통해 가지고 정자를 배출을 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족 보존을 하는데, 한 번에 나올 때는 보통 한 2, 3억 개의 그 스펌이 정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생 동안 굉장히 많은 수십억 개의 정자를 생성을 해서 종족 보존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테스티스 고환의 간질 세포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호르몬.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남성의 신체적인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소화기계나 호흡기계나 뭐 신경계나 이런 것들은 남녀 구분이 없는데, 이 생식기계만 유일하게 남성과 여성의 대표적인 특징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남성의 신체적인 특징을 갖게 하면서 이렇게 테스티스라든지 전립선이라든지 정낭을 발달시켜서 이 생식기의 기능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여성 생식기계도 내 생식기계와 외 생식기계가 있었는데요. 요 남성 생식기계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스포마토조아 정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스티스 고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스포마토조아 정자 같은 경우는 요 테스티스 고환에서 생성이 돼 가지고 부고환 에피디디미스 부고환에서 성숙을 하게 되죠. 성숙을 하게 돼서 정관 마스 디퍼런스에서 정관을 통해 가지고 요도를 통해서 체외 배출하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갖고 있는 게 요 내 생식기계인데요. 이 정세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세미니퍼러스라고 해가지고 세미니퍼러스 튜블, 그래서 정세관이라는 요 뒤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정세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테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계란 모양처럼, 그죠? 난자하고 비슷하게 계란 모양처럼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립선 같은 경우는 프로스테이트 그랜드라고 해서 앞에서 잠깐 뭐 BPH라든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 생식기계 밖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페니스 음경이 있고 스크로툼 음낭이 있고 그 다음에 귀두라고 해서 그랜스 페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꺼풀, 음경의 꺼풀이라고 해서 프레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페리뇽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생식기계도 마찬가지고 남성 생식기계도 내 생식기와 외 생식기를 조금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mass difference 정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요 초록색이 보이시죠? 예, 굉장히 긴 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안에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요도를 통해 가지고 체외로 배출되는 요건데, 요 바스 디퍼런스 정관 같은 경우가 보통 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 45c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관을 통해서 이제 그 고안에서 만들어져서 부고안에서 성숙한 요 정자를 이제 이렇게 이동시키는 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임할 때 요 정관 절제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정관 절제술, 이제 바섹토미 같은 경우 뭐 정관 문합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 글씨를 조금 천천히 살펴보자면 테스티스 고환이 있죠. 테스티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스퍼마토조아 정자를 생성하고 남성 호르몬인 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하게 되는 요 고환이 있고요. 요 위쪽으로 에피디디미스 부고환이라고 해서 여기서 정자가 성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음낭이라고 해서 스크로툼, 이제 음낭이 이렇게 밖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이렇게 바스 디퍼런스 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세미날 베스클이라고 해서 정낭 같은 경우는 정액,
정액, 정자가 아니라 정액을 생산을 해서 이동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래서 정액을 생산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정관이라고 해가지고 ejaculatory, 우리 사정이라는 게 ejaculation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사정관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방광이 있단 말이에요. 방광 밑에 요 색깔이 이제 그 전립선, 예, 전립선, 프로스테이트 그랜드라고 해서 전립선 같은 경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프로스테이트 그랜드 같은 경우는요, 정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유백색의 액체를 분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그 정낭, 세미널 베시클, 그 다음에 전립선, 프로스테이트 그랜드, 그 다음에 우리 쿠퍼선이라고 해서 쿠퍼스 그랜드라고 해서 우리 이제 뭐 볼보 유레스랄 그랜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나요? 보라색처럼. 얘가 이제 방울요도샘이라고 해서 요 정낭과 전립선, 방울요도샘 같은 경우는 남성의 부속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세 기관 같은 경우는 정자가 이제 생존을 하거나 아니면 정자가 이제 운동에 적합한 이런 환경이 되는 정액을 분비를 하게 되는 요 세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정액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한 번에 이제 사정, 이제큐레이션 사정을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2-3cc 정도의 그 정액과 정자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한 번 사정을 할 때 한 2억 개에서 3억 개의 정자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잘 운동이라든지 이제 뭐 죽지 않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방울 요도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쿠퍼스 그랜드, 쿠퍼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 가지고요. 예, 이제 요도가 되겠죠. 요 색깔은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체외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요 꺼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퓨스, 아까 이제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여기 귀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랜드 페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쪽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유레터 요 관이 있고요. 블래더 방광이 있고요. 요 방광 바로 밑에 이렇게 프로스테이트,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전립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고환에서 부관을 거쳐서 정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쭉 그림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멘 어널라이시스라고 해서 정액을 좀 보시자면, 요 정액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개수,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의 개수가 정상이고, 정자의 모양은 우리 이제 뭐 우리 올챙이에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챙이 모양이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요 달걀 모양처럼 되어 있고 꼬리가 확인을 될 수가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운동이 앞으로 나가는 요런 이제 그 수직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꿈틀거리는 움직임이 되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해부학적인 용어하고 이제 스퍼마토조아 정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증상 용어에 대해서 좀 볼게요. 예.
자, A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뭐뭐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들겠죠. 그래서 에이조스퍼미아 라고 해서 정자가 없는, 그러니까 무정작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정을 했는데 사정에 정액만 들어있는 거지 정자가 없는 이런 상태를 무정자증 에이조스퍼미아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올리고스퍼미아 같은 경우는, 올리고 같은 경우는 뭔가가 결핍됐다,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이 어근이었죠. 그래서 올리고스퍼미아 같은 경우는 정자가 들어있기는 했는데 정상적인 개수보다는 적은 이런 이제 그 상태를 이제 그 올리고스퍼미아라고 해서 정자 부족증인데, 앞에서 잠깐 제가 한 1cc에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적게 분비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테티즘이라고 해서 전립샘증이라고 해서, 이 프로스테티즘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배뇨 장애라든지,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방광 바로 밑에 요도가 있는데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 프로스테이트 그랜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좀 커지면서 요도를 이렇게 막으면서 이제 배뇨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프로스테티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스테릴리티라고 해가지고 불임을 스테릴리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남성 불임, 앞에 남성이라는 메일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여성 불임도 있는데, 남성 불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난자에 수정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있대요. 근데 이 스테릴리티 같은 경우 남자 이제 한 3분의 1 정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스펌이 나와서 그러니까 불임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정자 같은 경우는 정자의 수라든지 정상적인 모양이라든지 운동성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펴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정자 수가 적거나 활동성이, 운동성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제대로 이제 그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활동성이 약한 경우에는 이 남성 불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염증, 올키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올키라는 것은 고환을 나타낸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올키티스는 고환염, 그 다음에 에피디디미스는 부고환이었는데 에피디디미티스라고 해가지고 부고환염이 있었고요. 바소 같은 경우 이제 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뭐 바소아이티스 또는 뭐 베사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정관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낭, 그래서 세미니알 베스큘라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아이티스 염증을 붙여가지고 세미날 베스큘라이티스 같은 경우는 정낭의 염증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벨로나이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티스 염증 붙여가지고 벨로나이티스 같은 경우는 귀두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가 염증이 발생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뭐 올키티스, 에피디디미티스, 뭐 그 다음에 뭐 베사이티스, 뭐 발레나이티스, 또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 이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프리스티타이티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염증에 대한 그 진단 용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감염증이 어디에 염증이 생겼는지를 요 어근 결합형 용어를 보고 이제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레니얼 디지즈, 앞에서 성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이런 성을 매개로 해서 이제 성행위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염증이라든지 질환이, 그러니까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베레니얼 디지즈라고 해서 성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고노레아, 임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위에 보면 이제 증상들이 보면은 쉔커라고 해서 요 쉔커 같은 경우는 굳은 궤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쉔크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른 궤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도 쉔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그 시필리스 매독에 감염된 후에 좀 생식기 부분에 이렇게 굳게 궤양이 발생하는 것을 쉔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쉔크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른 궤양이잖아요. 무른 궤양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금 뭐 통증도 없고 막 이러다가, 그래서 성적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성병에 걸리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고름집, 퍼스, 뭐 고름집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통증을 나타내는 이런 이제 궤양을 무른 궤양이라고 해서 쉔크로이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우리 성병에서 뭐 임질, 뭐 임질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고노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프스라는 단어는 포진. 예, 그래서 뭐 심플 허프스 같은 경우는 뭐 단순 포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진 같은 경우는 제니탈리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음부 포진 같은 경우, 이 허프스가 그 음부 쪽에 이렇게 발생을 한 이런 것들을 이제 허프스 제니탈리스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조금 그 사진을 보면서 그 허프스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좀 살펴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필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성병의 또 대표적인 또 질병 중에 하나가 이 고노레아하고 시필리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리코모니아시스라고 해가지고 편모충증이라고 해서 우리 트리코모나스라는 충에 이제 발생을 하는, 뭐 우리 이제 아이시스 같은 경우는 무슨 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트리코모니아시스 같은 경우는 편모균에 의해서, 편모충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증상들을 이렇게 트리코모니아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병 같은 경우는 이제 베레니얼 디지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쉔커가 있느냐, 쉔크로이드가 있느냐, 그 다음에 허프스 제니탈리스 음부 포진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까 이제 요 허프스 같은 경우, 포진 같은 게 이렇게 음부 쪽에, 예, 페니스 쪽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필리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쉔커, 뭐 굳은 궤양이라든지 쉔크로이드, 무른 궤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수업, 이렇게 욕창처럼 이렇게 쉔커, 그 굳은 궤양처럼 이렇게 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페니스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타 질환으로는 요 뭐 우먼거지라고 해서 피모시스라고 해서 뭐 포경이라든지 하이드로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실 뭐 이렇게 수종, 그래서 음낭 수종 하이드로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코실이라고 해서 덩굴 정맥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그 크립토키시즘이라고 해가지고 잠복 고환이라든지 아니면 덩굴 정맥류라든지 BPH 비나인 프로스테이트
그 하이퍼트로피 양성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뒤에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모시스 같은 경우는 여기 피모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먼거지 때문에 이제 포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잠복 고화증이라고 해서 우리 크립토라는 말이 잠복, 이제 숨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위쪽에 이제 그 업도맨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다던가, 배 안에 위치해 있는다던가, 그 다음에 파셜 디센트라고 해갖고 약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배 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rruption of descent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중지된, 걸쳐 있는 이런 상태의 그 고환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이거는 다 합쳐서 잠복 고환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코실이라고 해서 덩굴 정맥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네, 이게 딜라테이드 베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확장이 돼서 정맥이 이렇게 확장이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그 inadequate 밸브라고 해가지고 좀 불충분하게 이렇게 그 정맥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스퍼마틱 코드가 이제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런 것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정맥류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 정맥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는데, 요 정맥류가 이렇게 이제 덩굴 쪽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PH까지 살펴볼게요. BPH 같은 경우는 이제 비나인 양성 프로스테이틱 전립선 하이퍼트로피라고 해서 비대증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그 DRE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요 BPH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광 밑에 요도가 있는데, 이 BPH 그 전립선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요게 이제 이 정상적인 요도 공간인데 이렇게 적어지가지고 배뇨 곤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BPH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